네, 오늘 제가 테마 강연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뭘 준비해야 될지 주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뭘 발표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아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글을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어를 꺼내보려 일단 무작정 쓰기로 해봤는데 이렇게 식상에 앉았더니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뭐 글은 또 어떻게 써야 되니?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하고 게임을 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저와 같은 걱정거리들, 고민을 겪는 이 사람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글쓰기 과정을 한번 강연해 볼까 해요. 네, 오늘 먼저 이제 생각 창조, 이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개요 작성, 이제 그 아이디어를 뽑아낸 걸 이제 조직화 시켜가지고 글 쓰기 쉽게 그리고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초안. 일단 그 개요를 작성했으니까 일단 글을 한번 써야죠. 네, 글을 한번 쓰는데 초안은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글을 처음 딱 한 번 썼는데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수정 이제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된 글이 나온 거예요. 일단 먼저 이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저는 네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먼저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마인드맵, 그 다음 자유글쓰기, 그리고 질문하기. 일단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섞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하나를 해서 이만큼의 아이디어를 뽑아냈는데 또 다른 걸 하면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브레인스토밍만 해서 이제 내가 글 써야지 이게 아니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마인드맵도 하고 자유글쓰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 훨씬 더 풍족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브레인스토밍은 이렇게 빈 종이와 연필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냥 나온 생각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거 보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인드맵은 이렇게 일단 종이 가운데에 원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그 원 안에 이제 저희가 그 생각을 할 주제를 토픽을 하나 넣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원에 안에 있는 주제에서 이제 연관되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줄을 하나씩 치면서 이제 연결해 가는 거죠. 연상을 해서 그 토픽에서 이제 줄 연결해서 다른 아이디어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인드맵도 할 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물러가듯이 나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줄로 연결하고 이제 생각마다 원을 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마인드맵을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원을 쳐주시는데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좀 원을 쳐주시는 걸 좀 나중에 미뤄뒀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원을 치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의 흐름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을 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 이제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간에 생각의 흐름이 끊겨버리면 뭐 아이디어를 이거 뽑아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아이디어 생각을 다 한 후에 그다음에 원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울산을 이제 토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시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이렇게 내 고향 울산, 이제 울산 GDP가 가장 높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석유화학이 있다. 또 마인드맵은 울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이제 해수욕 개념 생각나요. 그리고 울산 광역시고 뭐 울산은 외계구와 한계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종이에다가 그냥 뽑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방법은 자유글쓰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뭐 다른 게 없죠. 브레인스토밍이나. 그런데 자유글쓰기는 브레인스토밍이랑 다르게 되게 나오는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따가 예시도 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하기 방법이에요. 질문하기 방법은 이제 일단 주제를 종이 매니에 적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의문사에 해당하는 질문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 옆에 한번 적어봐요. 그 적어보고 거기에 자기가 직접 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유글 쓰기는 울산은 내 고향이다. 울산은 지역 대비가 참 크지. 사실 중구 남구만 도시지 나머지는 다 촌이야. 울주군은 울산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동구는 바다는 공장을 뜻이고 그건 공항이 있네. 그래도 좀 풍기죠. 아 울주군에 KTX가 있고 유니스도 있어. 하지만 그게 다지. 여기 보시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랑 좀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거. 네, 그냥 생각나는 걸 쓰는데 문장. 문장. 네, 문장으로 쓰기도 해. 문장은 그러니까 꼭 문장으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 문장을 추천을 해요. 일단 브레인스토밍이랑 자유글 쓰기가 다른 게 자유글 쓰기는 생각이 흐름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울산 내 고향인데 이제 지역 대비가 참 크지. 그래서 이제 지역 생각을 해서 중구 남구가 도시지.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의 흐름이 보여요. 자유글 쓰기는. 그리고 문장으로 쓰면 좋은 게 이 흐름을 보기가 문장으로 써야 굉장히 좋아요. 단어만 날려다 보면 내가 중간에 무슨 생각을 하다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으로 쓰는 걸 이제 추천을 하는 거고요. 질문하기는 보다시피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누가 울산에 살지 나 그런 거지. 울산은 무엇을 유명하지 왜 유명하고 왜 울산 관련사 울산 어떻게 이걸 냈지 도시 아침 울산은 언제 방역시가 되었나 모르겠어. 이 모르는 거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몰라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제 자료 조사를 직접 찾아보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찾아보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울산은 한반도 어디에 이제 경주 밑에 있고 이제 부산 위에 있다. 왜 울산에 온 사람은 온 거야? 하긴 나도 안 가겠다. 아, 외지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뽑아냈으면 이렇게 먼저 이제 개요를 작성을 해요. 이제 근데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게 다 두루뭉실하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글로 완성하려면 일단 주제랑 이제 스타일도 잡아야 되고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다음에 뭐 그다음 영어가 나오죠.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제 세부 사항도 다 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막 무작정 글을 쓴다고 이 글이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요를 쓰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1, 2 그리고 이제 세부에서 A, B 그다음에 A, B 그리고 세 번째 뭐 나아가. 개요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뽑아낼 때처럼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아이디어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앞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제 울산은 5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부, 중부, 동부, 울주군. 울산에는 3개의 대기업, SK 석유화학,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있다. 울산은 6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그리고 유니스트와 KTX요. 울산공항, 울산내구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설립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울산 언양 온천 불고기, 뭐 장생포 고대박물관, 뭐 처형 물동기피. 여기 보시면 앞에 그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 없었던 생각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요를 짜면서도 충분히 계속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내서 그냥 개요를 짜면서도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그냥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하나씩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개요를 짜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자, 주제는 이제 그대 주제는 이제 내 고향 울산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첫 번째 울산은 이제 5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이 있는데 이거를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동구와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동구는 이제 공장지대가 있고 이제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남구, 중구는 이제 울산의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북구와 울주군은 울산의 이제 좀 덜 발달된 지역, 이제 농촌 지역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울산을 소개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이제 개요를 짰으면 이제 초안을 쓰는데요. 제 초안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내 고향 울산은 이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 3개의 독특한 구역을 나눌 수 있다. 울산은 4개의 구와 1개의 군으로 구성되는데 남부, 중부, 북부, 동부, 부지구, 울주군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동부는 울산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문장지대로 세계대기업,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소교하기 줄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나 이 지역은 안단 해변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다. 동부는 안단 동해 바다와 접해 있어서 위아래 육색 제국지역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 남부와 중부는 울산의 방식하는 도시 지역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틀린 곳이 많죠. 이 초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두 다 아마 써보시면 타이플 칠 때 잘 붙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잘 몰라서 잘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 우리 수정이라는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왜 제가 수정이라는 3번이나 적어놨냐면 최소한 3번 이상은 수정을 하자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수정이 한 번 한다고 해서 지금 수정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글이 보면 볼 때마다 항상 좀 미완성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3번으로 나눈 이유가 수정을 할 때 뭐 스타일도 수정을 해야 되고 뭐 글에 맞지 않는 내용도 수정을 해야 되고 맞춤법을 수정을 또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수정을 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제 잘못된 내용을 캐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한 번을 할 때 이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수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정을 먼저 시작할 때 먼저 하는 게 이제 스타일과 콘텐츠를 먼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동부는 울산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이제 남부와 중부와 남부는 울산의 광역시다운 면모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부에는 지역의 위치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밑에 부분에는 이제 지역 위치 설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위치를 이제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울산의 가운데 남쪽에 위치하며 뭐 북과 울주군은 북쪽과 서쪽에 위치한데라는 문장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정을 할 거는 이제 그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 그대 필요 없는 내용을 수정하는 거예요. 보면 뭐 현대중공, 현대자동차, SK소교의 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내용 그대 필요 없잖아요. 울주군 울산이 아니다. 저도 울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울산이에요. 울산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맞춤법을 붙여주는데 이제 동해바다는 안해가 아니죠. 이게 바깥이고 그리고 볼수 이거 띄워주셔야 돼요. 이거 띄워주셔야 되고 상권이 아니라 상권이죠. 네, 상권.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맞춤법을 해주셔야 이제 최대한 이제 글을 수정하면서 이제 바뀌는 부분에서 또 실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맞춤법은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완성된 글이 나오는데 초안이나 비교하면 엄청 다른 거죠. 사실 맞죠. 이게 참 형편없긴 한데 이렇게 초안보다는 훨씬 나은 글이 이제 수정 후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책상 앞에서 이제 고민하지 말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이제 글쓰기 이 방법을 통해서 아이디어 짜고 개요 작성하고 이제 초안 작성하고 이제 수정하면서 이제 글을 편하게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